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줌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돼서 한편 반갑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합니다. 자,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연극과 체화된 기억입니다. 여기서 제가 가로 열고 신자를 붙였는데 embodied라고 하는 단어를 체화된으로 번역할까 신체화된으로 번역할까 항상 망설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신체화된 그러면 좀 더 확실하고 체화된 거면 뜻은 알겠지만은 이렇게 딱그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 열고 신자를 붙였습니다. 읽을 때는 체화된 기억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앞서서 먼저 제 발표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쳐할 것입니다. 첫째, 의식적인 기억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몸 기억은 연구에서 중요하다. 둘째, 그와 같은 체화된 기억은 인지과학을 통해 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세 번째, 체화된 기억은 연기자와 관객 모두에게서 작동되며 그 기억은 개인적 기억 그리고 집단적 기억의 차원에서 모두 일어난다. 네 번째, 인간 존재의 본질을 통찰하려는 그로토프스키는 그 방법으로 개인적인 몸 기억 그리고 집단적인 모험 기억을 적극 사용했다. 이 내용이 오늘 발표할 내용의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서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몸을 통해서 기억한다. 이런 모험 기억은 연극의 제작과 수용에서 어떤 기능을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체화된 연극론, embodied theatrology, 이태리 사람이 제기한 겁니다. 체화된 연극론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체화된 연극론은 모든 인지작용이 세상에 대한 몸의 경험에서 시작된다 하는 이론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이론을 소위 체화된 인지 이론이라고 합니다. Embodied Cognition. 자, 본 발표 주제 체화된 기억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우리 내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라 몸에 의해서 그리고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논문의 가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특별한 냄새를 맡았을 때 그 냄새는 우리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과거의 경험,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몸 기억은 20세기 이전에 몇몇 연극인들이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단 이런 생각은 인지과학적인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루이스와 델 사라티의 생각은 발표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이러한 몸 기억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우선 체화된 기억에 대한 인지과학적 이해를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는 체화된 기억, 몸 기억에 대한 인지과학적 이해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인지과학에 따르면 신체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 지각과 인지를 형성합니다. 이와 같은 체화된 경험은 몸을 움직일 때, 몸을 움직이는 행동을 통해서 체화된 경험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그러한 행동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체화된 경험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 몸은 감각 운동 혹은 운동 근육이 활성화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을 움직일 때, 몸을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때 자동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감각 운동, 운동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같은 움직임을 하는 거죠.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내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이해하고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소위 체화된 인지라고 일컫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거울 유론의 발견으로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객이 공연을 볼 때 배우의 얼굴 혹은 배우의 신체 표현을 지켜봅니다. 이때 뇌에 있는 거울 유론, 이 거울 유론의 배우 얼굴의 표정과 신체 표현이 마치 거울처럼 반영되죠. 똑같이 반영되죠. 똑같이 거울 유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체적인 움직임이 복사되면서 그와 관련된 신체적 상태의 감정까지도 복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관찰된 행동이 내적으로 모방되는 것을 카멜레온 효과 혹은 은밀한 모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자동으로,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은밀하게 모방하면서 상대방의 뜻,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각, 예상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체화된 경험은 행동뿐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사실은 드라마 학회지에 발표된 거죠. 대사도 신체화된 경험을 불러일으킨다 하는 예로 그리스 비극 아가멤논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아가멤논의 코러스는 아가멤논의 군대가 트로이 시민을 학살하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죠. 새들의 왕들, 왕국을 스쳐 지나가 급강하하네. 발톱으로 어미 토끼 찌르자 터져 나오네. 태어나지 않은 새끼가 흘리네. 빠르게 뿜어져 나오는 피를 막 생명을 얻은 자손을 절단내네. 자, 이 대사에 표현된 사건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운동 근육, 거울 유론의 복제를 통해서 이러한 행동들이 내적으로 모방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 대사는 관객으로 하여금 특별한 신체적 경험을 통해서 이 장면을 특별한 느낌과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까지 얘기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신체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육체적인 움직임은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생각과 감정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런 신체화된 감정과 생각은 19세기 이후 연기 이론 속에서 이미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흔적을 델사르트, 마이홀드, 아르토에서 발견하는데 물론 이 사람들은 인지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경험론적으로 육체적인 움직임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감정과 생각을 일으킨다. 이러한 생각을 그들의 연기 방법에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저는 몸 기억의 이론적 가능성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특정한 근육 운동의 활성화는 그에 상응하는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과거 경험은 형식 특징적 감각 운동적 포맷으로 저장돼 있고 이런 감각 운동을 시뮬레이션, 다시 모방한다면 옛 경험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몸 기억에 관한 신체화된 인지의 기본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몸 기억의 인지과학적 원리에 대한 하나의 가설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간단한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행동 혹은 행동 관찰은 운동 근육 활성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거울 유런의 복제를 일으킵니다. 이를 통해서 내적인 모방이 일어나고 그 내적인 모방을 통해서 뭐죠? 그에 상응하는 기억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위와 같은 몸 기억의 과정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동
행동 관찰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운동 근육 활성화. 거울 유런의 복제는 번역이 돼야 되죠. 어떻게 번역되냐면은 문화적, 민족적 감각, 과거 경험, 선 지식 등에 의해서 이러한 운동 근육, 거울 유런의 복제가 번역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살풀이춤은 관객으로 하여금 특별한 운동 근육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같은 살풀이춤을 봐도 한국 사람과 문화적, 민족적 배경이 다른 외국 관객은 다른 이해, 다른 감정, 다른 기억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가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몸 기억, 체화된 기억은 연기자뿐만 아니라 관객한테도 작동됩니다. 그래서 체화된 기억은, 다른 말로 몸 기억은 연기자와 관객 모두에게서 작동되고 그것은 개인적 기억, 집단적 기억과 관련이 됩니다. 먼저 체화된 기억은 잘 알다시피 연기자의 개인적 경험의 차원에서 일어나죠. 그가 육체적으로 경험한 과거는 적합한 조건 안에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몸짓, 특정한 신체적 자극, 이 모든 것이 과거 경험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프루스트가 차에 적셔 먹은 마들렌의 냄새와 맛이 폭풍처럼 일련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라고 얘기했을 때 프루스트는 마들렌의 냄새와 맛을 통해서 자신의 자서전적 기억을 폭풍처럼 일련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저는 위와 같은 과거 경험에 대한 체화된 연결이 스타니슬라스키가 말한 정서적 기억의 핵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서적 기억은 머리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신체적 자극에 의해서 체화된 경험으로 되살아나야 된다 하는 것이 아마 정서적 기억에 갖고 있는 본질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니슬라스키가 치업의 세 자매를 연습했을 때 누군가가 무심코 의자를 긁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의자를 긁는 소리가 어떤 배우한테는 어린 시절의 기억, 특히 권태로울 때 의자를 긁었던 기억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배우는 연극이 필요로 하는 권태감을 다시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서적 기억은 과거의 경험이 강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자극을 주는 미끼가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정서적 기억은 적합한 신체적 자극에 의해서 체화된 경험으로 되살아나야 된다. 머릿속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되살아나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연기자는 자신의 몸에 일종의 연기기억, 액팅 메모리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설입니다. 왜냐하면 연기자마다 특정한 몸짓, 특정한 제스처가 있는데 그 특정한 몸짓과 제스처는 그 연기자가 특별한 생각, 특별한 감정을 표현할 때 수반하는 동작일 수 있습니다. 마치 상투적인 동작 같지만 그 연기자는 그러한 동작이 없이는 원하는 감정 상태에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연기자의 몸은 그 자체가 기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연기 기억의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발표 문문을 좀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연기자 못지않게 관객도 몸의 기억을 활용합니다. 관객은 연극을 지각하고 이해하고 즐기고 반응하는 그 모든 일이 관객의 몸과 함께 그리고 몸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관객의 연극 경험은
해석이나 숙고를 선행하는 즉각적인 육체적 경험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연극에 대한 관객 경험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찰한 사람들이 18세기, 19세기에 있었습니다. 디드로와 델사르트인데 이들은 이해 이전에, 대사를 통한 이해 이전에 제스처를 통해서, 육체적 경험을 통해서 뭔가 관객한테 소통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인데, 자세한 내용은 내 발표문을 보고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체화된 경험은 그에 따른 운동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그의 상황은 과거 기억을 소생시킵니다. 이때 그 기억은 자서전적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관객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미스 줄리에서 줄리가 하인 장에게 다리를 쭉 뻗으면서 키스하라고 그러죠. 그러자 장은 줄리의 발에 키스합니다. 이 액션은 관객의 운동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거울 유론에 복제되면서 그와 관련된 특수한 자서전적 기억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관객은 연극을 보면서 자신의 개인적 기억, 특히 자서전적 기억을 소생시키면서 연극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이 좀 더 있으니까 발표문을 참조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신체화된 경험은 집단적 기억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집단적 기억의 가장 유력한 수단은 퍼포먼스죠. 예를 들어서 살풀이춤은 한이 서린 우리 민족의 삶을 집단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퍼포먼스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집단적 기억을 일으키는 퍼포먼스로서 북인도 서부 히말라야 지역의 제의적 퍼포먼스 하나를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의적 퍼포먼스에서 참여자들은 춤을 추고 그리고 집단적 홀림 상태에서 어떤 동작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 춤과 동작을 통해서 참여자들은 집단적 기억의 상태에 빠지는데, 자, 이 제의는 아주 낮은 카스트 계급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의적 동작을 통해서 낮은 계급의 카스트 계급은 그들이 과거에 겪었던 그 고통을 신체적으로 다시 경험케 하는 기억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집단적 기억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몸의 기억, 신체화된 경험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그로토프스키 연극에서의 몸의 기억에서 이것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체화된 기억을 본격적으로 탐구한 연극인은 아마 그로토프스키일 겁니다. 그로토프스키는 체화된 기억을 개인적 기억 그리고 집단적 기억 모두에서 탐색했습니다. 체화된 개인적 기억은 연극 제작 시기, 다시 말해서 공연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체화된 개인적 기억에 초점을 뒀는데 그 후 체화된 집단적 기억, 이거는 탈연극, 즉 연극 공연을 그만두고 소위 행위자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외딴 시골에 들어가서 어떤 실험적인 작업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탈연극 시기라고 합니다. 공연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탈연극 시기에 그로토프스키는 집단적 기억을 모색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노력은 몸 기억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통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공연을 하던 연극 제작 시기 그로토프스키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은밀하게 감춰져 있죠. 은밀하게 숨겨진 내면, 즉 한 단어로 표현하면 충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토프스키는 은밀하게 숨겨진 내면, 그 인간의 본질적 충동을 드러내고 발견하는 것, 이것이 연극 제작 시기에 그로토프스키가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충동의 발견에 바로 배우 연기의 핵심이 있다라고 믿었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때 숨겨진 내면 그리고 충동을 재발견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개인적인 몸 기억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로토프스키는 기억은 몸에 살아있어서 몸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생각을 견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로토프스키는 선언하죠. 몸이 곧 기억이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자, 이러한 몸 기억은 프랑스어 리메모리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프랑스어 리메모리저라는 단어는 몸에 의한 적극적 기억의 어떤 내포된 뜻을 갖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로토프스키는 프랑스어를 동원해서 몸 기억은 몸에 의한 적극적 기억이다라고 데피니션을 내리고, 몸 기억은 행동으로 무언가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당신은 어린 시절의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몇 년 동안 가지 않은 집을 다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재발견합니다. 테이블이 어디 있었지? 테이블 여기 있었지. 맞아. 그리고 의자에 앉습니다. 의자는 낮아서 내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졌었는데. 자, 이렇게 그로토프스키는 이런 질문과 행동을 통해서 어린 시절을 다시 현재로 불러들입니다. 몸 기억을 통해서 과거에 있던 일들을 현재로 불러들이는 거죠. 자, 이런 개인적인 몸 기억의 탐구에서 그로토프스키가 주된 관심을 가진 것은 신체 행동에 선행하는 충동이었습니다. 이런 충동을 발견하는 몸 기억을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콘스탄트 프린스, 불굴의 왕자였습니다. 자, 이 불굴의 왕자 리허설에서 그로토프스키와 불굴의 왕자 역을 맡은 C.S. 락, 이 두 배우는 몇 달 동안 단 둘이서 다른 배우 없이, 관찰자 없이 단 둘이서만 연습했다고 합니다. 자, C.S. 락이 맡은 역은 불굴의 왕자였죠. 자, 포르투갈 왕자인 불굴의 왕자는 모르코, 무슬림의 포로가 되어서 감금, 신문, 고문, 채찍질을 당합니다. 자, 무슬림 왕국은 왕자가 뭐예요? 항복하길 바랬죠. 그래서 무슬림한테 항복하길. 근데 왕자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신문, 고문, 온갖 고초를 당하죠. 이런 온갖 고초를 당하는 액션들은 C.S. 락이 10대 시절 큰 사랑에 빠졌을 때 경험했던 황홀한 기쁨의 기억에 기초해서 이러한 고통,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액션들을 이런 기쁨의 기억에 기초해서 이 액션들을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로토프스키는 자기와 C.S. 락이 기억된 황홀한 기쁨의 순간을 맞은 그 순간의 충동들을 재발견하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 결과 그로토프스키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때 C.S. 락의 연기를 보니까 그것은 마치 10대 소년이 몸의 무게로부터 해방을 기억하며 무게가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땅으로 가는 것 같았다. 이렇듯 그로토프스키는 얘기합니다.
C.S. 락 이 배우는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몸 기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중요했다. 자, 좀 얘기는 듣지만 좀 선뜻 이해하려고 하면 좀 한참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약간 좀 형이상학적 면이 있습니다. 자, 장면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장면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장면을 같이 보시려면 화면 공유를 다시 하셔야 돼요. 김용수 선생님, 네, 선생님 지금 화면은 선생님만 보이고요. 저희한테는 보이지 소리요. 않고 있거든요. 선생님 소리를 키워주시면 되지 않고 화면 공유를 다시 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화면 공유되어 있는 PPT를 고르시고 공유 중지를 하시고 다시 화면 공유를 클릭하셔서 화면을 다시 선택해 주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화면 공유를 지금 플레이하고 계신 화면을 다시 공유해 주시겠어요?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서 채팅창에 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김용수 선생님이 채팅창을 네. 화면이 잘 안 나왔나 보죠? 화면을 안 보여주시고 계셨어요. 선생님 혼자 보시고 계셨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나가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보이나요? 네네, 보입니다. 네. 제 짐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클로토프스키가 얘기하는 것, 그 C.S. 락의 그 개인적 기억을 활용했고 그것은 10대 시절 큰 사랑에 빠졌을 때 황홀한 기쁨, 그때의 충동을 재발견해서 C.S. 락이 이와 같이 모진 고통을 겪는 액션에 기초를 뒀다. 그때
어떤 무게로부터 해방된 어떤 고초, 삶의 짓눌림으로부터 몸이 해방되는 것 같이, 고통이 없는 땅으로 가는 것 같이 배우가 행동을 했다. 뭐 이렇게 제가 읽은 책에 설명되고 있는데, 자, 저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아마 이와 비슷한 장면을 그로토프스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로토프스키의 그 후반 작업, 후기 작업은 집단적 기억입니다. 자, 이제 그로토프스키는 집단적 기억을 통해서 인간 본성의 본질적 근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다시 PPT 화면을 공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잠깐만요. 그러면 뭘 클릭해야 되죠? 화면 공유. 네, 다시 화면 공유. 네, 맞습니다. 아, 나왔습니까? 네. 네. 됐죠? 나왔습니까? 네. 네, 됐습니다. 네. 후기 작업은 집단적 기억에 초점을 둡니다. 그는 집단적 기억에서 인간 본성의 본질적 근원을 찾으려 했고, 그것은 원천 연극 시절부터 서서히 윤곽을 잡아나갑니다. 이제 그의 관심사는 삶의 원천, 삶의 근원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로토프스키한테 인간의 본질은 문화적, 인위적으로 구성된 자아 이전의 본성이 있었죠. 그래서 삶의 원천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문화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제한된 내가 사라지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그로토프스키는 고대, 아주 먼 옛날의 제적 노래를 수단으로 썼습니다. 특별한 바이브레이션, 바이브레이션과 동작을 수반하는 고대의 제적 노래는 그 행위자의 몸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삶의 원천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것도 모험 기억을 통해서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로토프스키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러한 노래와 춤은 아주 정확하게 실행돼야 됩니다. 정확하게 실행되는 기교, 그것을 얀트라라고 합니다. 아마 인도 그 용어 같은데 아주 정확하게 실행되는 기교, 그러한 노래와 춤은 정확하게 실행되는 동작과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자의 몸에 강력한 효과를 주죠. 이때 행위자는 고대의 몸, 고대 조상의 몸을 그리고 우주와 자연의 법칙과 재연결된다고 합니다. 이 후기 작업에는 조금 더 이야기가 약간 형이상학적으로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진행되는 그로토프스키의 몸 기억은 인지과학적인 이론을 전혀 모른 채 오직 경험론적인 차원에서 얻은 이해입니다. 비록 이론적인 설명은 미약하지만 결론은 인지과학이 생각하는 몸 기억과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지과학의 이론은 최근 연극을 새롭게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이론의 중심에는 체화된 인지가 있습니다. 연극의 창작, 수용의 과정은 이와 같은 체화된 경험의 시각에서 새롭게 고찰되면서 지금까지의 논의에 대해서 반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연극 경험의 본질은 이성 중심의 비신체화된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통해 이해하고 느끼는 체화된 경험에 있음을 인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호학적으로 해독되는 비신체화된 연극 관람은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게 됩니다. 연극 경험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육체적 경험을 제외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신체적 경험은
체화된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체화된 기억은 연기자 그리고 관객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주제가 앞으로 연극 연구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용수 선생님께서는 인지과학의 개념인 체화된 기억, 몸기억이라고 하는 개념어를 중심으로 연극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검토해 주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배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관객에게도 중요한 이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19세기에서 20세기의 중요한 연극 이론가들이자 이제 실천가였던 겔사르트나 메이어홀드, 아르토, 심지어는 스타니슬라브스키까지 바로 인지과학의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그 중에서 그로토스키의 연극론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용 선생님에 이어서 이제 다른 분들의 논의들도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논의에 대한 질문들, 김용 선생님 발표에 대한 질문들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종합 토론 때 대표 질의자들과 함께 같이 좀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